자, 종합부동산세로 들어가자고요. 자, 이번에 종합부동산세는 개정이 여러 개 됐어요.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한 문제죠. 예, 개정이 많기 때문에 두 문제까지 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듣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빨리 찾아봐요. 국세에 나왔잖아요. 국세 270페이지죠. 2페이지 272쪽 봤죠? 자, 세금의 이름이 뭐다?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죠? 자, 잘 들어요. 자,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뭐다? 종부세. 자, 왜 종합이 붙었어요? 종합은 합산한다는 거예요. 종합은 부동산을 전국에 여러 개가 있죠. 합산한다는 거예요. 합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종합 선물 본 적 있나요? 종합은 다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합산한다. 단 합산은 개인별로 합산하는 거예요. 종부세는 모든 세금은 개인별로 합산한다고요. 세대별 합산하면 틀려요. 합산은 개인별로 하는 거다. 세대별 하면 틀려요. 자, 그리고 부동산을 합산하는 거죠. 여기서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주택, 토지만 얘기합니다. 이렇게 주택, 토지가 개인별로 전국에 있으면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종합부동산세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에 있는 재산이죠. 전국을 시험에서는 뭐라요? 국내. 합산한다. 세대별이 아니라 뭐다? 개인별로. 그래서 전국 대상이니까 이거는 뭐다? 국세. 자, 지금부터 지방세가 아니라 종부세는 국가관리라고요. 국세. 국세죠. 그래서 이거는 합산하니까 물세다, 인세다, 인세. 인세의 인세, 소유자별로 전국 토지나 주택을 합산해서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왜 합산해요? 합산하면 토지 가치가 올라가죠? 재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무슨 세율로 곱하겠다? 초과 누진세율로 법이 돼 있어요. 항상 합산하는 거는 원칙이 뭐다? 비례세율이 아니라 누진세율을 곱합니다. 합산하면 재산 가치가 올라가죠? 세율도 올리려면 비례세율이 아니라 누진세율을 쓴다고요. 그래서 누진세율만 써. 그리고 종부세는 원칙이 뭐다? 고지서 날라오죠?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정부 부과.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이 고지서가 날라오는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부과. 부과가 뭐예요? 똑같은 지문이 결정.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 보내준다고요. 종부세를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알았지. 내고 싶어요. 부자 대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매년 내다 보면 승질나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이나 땅 부자들은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지금 종부세가 계속 이제 올라가요. 계속 올라간다고요. 재산세도 올해부터 올라가요. 공시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종부세를 폭탄 매깁니다. 자, 책 한번 보자고요. 몇 페이지라고 나와 있어요? 272쪽 나와 있죠?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자, 정의 꼭대기 나와 있죠? 항상 현재는 어느 날 현재? 과세 기준일 현재 몇 월 며칠? 6월 1일 같은 재산이에요.
자, 그 다음 뭐에 대해서 할 때 토지주택에 밑줄 긋고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만 무조건 종부세를 내는 게 아니죠. 1차적으로 시군에서 전체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기준금액 초과 뭐에 대해서만 토지주택. 중요한 거는 토지주택이죠. 건축물은 과세한다 안 한다? 건축물은 과세 안 해요. 토지주택, 땅 부자, 집 부자만 내는 세금이에요. 건축물은 과세를 안 한다. 자, 그 다음 목적은 이거 목적 오른쪽 나와 있죠. 아주 좋은 얘기 다 들어있잖아요. 뭐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균형 어쩌고 저쩌고 다 좋은 얘기 나오면 만든 거예요. 결국은 왜 만들었어?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집값이 뛰고 땅값이 뛰니까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국민이 저항을 하니까 이렇게 법에서 좋은 얘기 다 적어놨어요. 좋은 얘기하면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자, 특징. 이원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이원적이 뭐다? 1차적으로 시군에서 재산세를 내고 일정 가액을 초과할 때는 종부세를 또 내는 거죠. 이원적 두 번 낸다고요. 이원적. 자, 그 다음 2번은 별하나. 합산하죠. 합산하되 절대 세대별 아니에요. 소유자별로. 이거는 뭐다? 개인별로 계산합니다. 절대 세대별 쓰면 안 돼요. 됐어요? 그래서 3번 개인별. 그다음 개인은 개인별, 법인도 종부세 내야죠. 법인은 법인별.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개인은 개인별, 법인은 법인별. 지점, 본점이 있으면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4번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항상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에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고, 그 다음 5번의 별 하나. 모든 세금의 기본이에요. 실질과세 원칙. 그래서 공부상 등재연항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항상 세금은 뭘로 계산한다? 사실상 현황. 그럼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다 주거용이다? 오피스텔. 그럼 오피스텔이 뭐다? 업무용은 일로 가죠? 주거용은 일로 가잖아요. 그럼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다 주거용이다?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거용으로 전월세를 받으면 주택이 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건축물 종부세 안 내는 거예요.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공부상이 아니라 뭐다?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부과한다. 그 다음 6번 원칙이 뭐다? 정부 부과. 부과가 뭐라고요? 똑같은 지문이 결정. 항상 부과는 결정해서 부담시키는 거죠. 지방세는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보통징수. 그래서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온다. 단 선택하면은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자 8번 내려와요. 자 8번 아까 설명했잖아. 별 하나 딱. 물납은 허용되지 않지만 왜? 손해나니까 폐지. 하는 자가 없어. 그러나 뭐는 허용한다. 분할 납부. 이거 별표지 딱 붙여. 개정법. 얼마 초과? 250 초과. 재산세의 절반이죠. 그 종부세가 많이 나오니까 분할 납부 기간은 2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로 바뀌었다. 6개월. 이거 무조건 출제예요. 자, 다음 9번도 뭐다?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죠. 재산세도 세부담 상한이 있잖아요. 종부세도 세부담 상한이 있다. 이것도 옆에 적어요. 9번 개정법. 그래서 지금 8번 9번은 이번에 개정법이에요. 뒤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번에 비교가 있잖아요. 무조건 재산세는 얼마 초과? 500 초과. 2개월이죠. 그러나 종부세는 250이에요. 오른쪽. 저 넘기라고 안 했어요. 자, 이제 넘겨요. 살짝. 넘길 때도 천천히 내겨. 새 책이라 팍팍 넘기면 손 찢어져요. 어떤 할아버지 손 찢어져 갖고 지금 5일 동안 학원 못 나와요. 또 어떤 할아버지 웃겨. 책을 비고 자다가 떨어졌어. 벽에처럼. 그래갖고 3주 만에 나타나는데 여기가 뻘겋더라고. 파스 붙이고 왔어.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하도 기억력이 없어갖고 책을 비고 잤대. 혹시나 해서. 그래서 그 할아버지 그 3년 전 얘기예요. 작년에 다 끝냈어.
2년 만에 딱 다 붙었어요. 78세야. 붙었다고. 붙는다고 집중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더라고. 옆에 귀찮아 하는 사람이 없잖아. 혼자 할 게 뭐가 있어. 78세 공부만 하잖아. 우리 아파트 저 관리소 저 대표도 저 회장이 이번에 저 밀려나서 뽑았어요. 74세야 회장이. 그분도 공인중개사 공부해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한다니까요. 작년에 1차 붙었어요. 그냥 올해 2차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70대도 뭐다 집중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는 뭐다 나이에 관계없다. 학력에 관계없어요. 집중해야 돼. 주변 정리가 딱 끝내야 돼. 주변 정리가 가장 중요한 거야. 뭐 만나고 뭐 하면 하나만화가 아니라 점수가 잘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주변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자, 다 필요 없고 자, 오른쪽 4번 275쪽 4번 동그라미 별 하나 딱 붙어요. 별 하나 4번 5번 묶어서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자, 4번 5번 별 하나 딱 붙여서 275쪽 4번 5번이 어디에서 가운데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275쪽. 자, 몇 년 동안? 이제 5년 동안은 뭐다? 각각 1세대로 봅니다. 뒤에 설명해요. 혼인은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봐요. 5년 동안 포인트가 뒤에서 설명해요.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봐 이거 혼인했잖아. 혼인하고 보니까 남자도 집이 있고 혼인하고 보니까 여자도 집이 있네. 하나하나. 그럼 혼인하면 2주택자죠? 2주택자잖아요. 혼인하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따로따로 본다. 그 뜻이에요. 합산 이게 2주택자가 되면 세금이 많이 나와.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5년 동안은 따로따로 봐서 그럼 집 하나는 얼마까지는 종부세가 나와? 9억. 하나는 9억까지는 종부세가 없어요. 그럼 이런 법이 없다면 1세대 2주택이죠? 그럼 개인별로 6억까지만 종부세가 안 나와. 알아들었나요? 그럼 혼인했을 때는 졸지에 2개가 됐죠? 그럼 이게 두 개가 되니까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봐서 얼마까지는 종부세를 안 걷겠다. 9억. 5년 동안 뒤에 자, 그다음 동거복량. 자, 동거복량은 다 필요 없고 자, 저 몇 년 동안 10년. 동거복량은 10년이야. 10년. 포인트가 10년. 어떻게 하겠다? 각각 1세대로 보겠다. 10년 동안 그리고 부모님을 모셨잖아. 세대를 합쳤죠? 세대를 합쳐서 자녀도 집이 있고 그 다음 세대를 합쳐서 부모님도 집이 있잖아. 그러면 졸지에 2주택이 되죠? 그러면 개인별로 6억까지만 종부세를 안 내는 겁니다. 따로따로 살 때는 뭐다? 9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내는 거예요. 항상 주택은 개인별로 6억까지는 종부세가 없다. 6억 초과. 그러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하나를 갖고 있으면 9억까지는 종부세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봐서 9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걷겠다. 그 뜻이에요. 숫자만 포인트를 맞추라고요. 혼인은 왜 5년이야? 오래 살아라. 5년. 알아들었나요? 자, 부모님과 세대를 합쳤죠? 그럼 누가 가장 열받아? 며느리 열받아라. 제일 제일 며느리가 열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275조 공시가격. 자, 종부세는 무슨 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공시가격. 용어만 알라고요. 자, 넘어가죠. 공시가격으로 계산한다. 자, 276조. 갑자기 집 얘기하니까 흥분되네요. 흥분돼. 자, 주택. 자, 칠판 보세요. 주택. 종부세 대상은 토지. 자, 주목. 자, 토지는 뭐와 뭘로 나눈다? 종합 합산. 합산 토지. 그 다음 사업자 뭐다? 별도 합산.
그래서 주택 따로 과세하고 토지는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로 나눈다고요. 절대로 무슨 과세? 분리과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분리과세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저율이든 고율이든. 농민에게 종부세 과세하면 안 되죠? 그리고 고율은 4%로 과세했잖아. 4%짜리도 종부세가 없어요. 분리자가 들어가면 재산세 대상이지. 종부세는 과세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를 과세하네? 건축물. 그리고 주택 중에 뭐는 과세 안 한다? 별장주택. 제외. 별장도 몇 프로로 과세했어요? 재산세에서 4%짜리는 종부세를 과세 안 합니다. 그럼 기초과정에서 종부세를 과세 안 하는 것은 몇 가지다? 세 가지. 별장주택, 분리과세 토지, 그 다음 건축물. 알아들었나요? 학원 건물 무슨 세금 내요? 학원 건물. 밑에 땅은 여름에는 건물분 재산세, 가을에는 토지분 재산세죠. 그 다음 종부세는 이 건축물은 과세 안 해요. 사업자에게 영향을 주니까 밑에 땅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만 과세합니다. 그럼 주택과 토지, 그럼 과세 대상은 기초가 몇 개다? 세 개예요. 세 개. 과세하는 게 세 개, 제외되는 것도 기초에서는 세 개. 이게 기초예요. 자, 주택 276페이지. 자, 뭐는 제외한다? 별장. 자, 별장은 제외된다. 이유는 재산세에서 몇 프로로 부담했다? 4%. 세금 폭탄 매겼잖아. 4%로 과세. 별장 제외. 중요한 거는 고급 주택 제외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별장 제외라고요. 이유는 4%로 과세했으므로. 됐어요? 자, 넘어가죠. 자, 중간은 보지 마세요. 지금은 쭉 넘기면 자, 285쪽 하기 전에 284쪽 박스를 별 하나 딱 붙여요. 284 284쪽 박스 별 붙였어요? 자, 재산세와 종부세를 비교하는 거예요. 재산세는 다 동그라미. 토지주택 건축물 다 동그라미 과세한다고요. 종부세 주택 중에 뭐는 제외한다? 별장 X. 이유는 4%로 과세했으므로. 그 다음 토지 중에 뭐는 제외한다? 분리 X. 농민에게 종부세 과세하면 안 되죠? 분리는 뭐와 뭐가 있어요? 저율도 있고 고율. 둘 다 과세 안 해요. 고율은 4%로 과세했으니까. 자, 그 다음 건축물 다 동그라미. 그러나 종부세는 건축물 X. 뭐만 과세한다? 토지만. 밑에 땅. 그러니까 건축물인지 부속 토지인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냥 건축물은 X. 그럼 밑에 땅은 O. 그 다음 건축물 X. X잖아요. 그 다음 고급 오락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거는 뭐다? 고율 분리잖아요. 땅이니까 4%로 과세했잖아요. 고급 오락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재산세에서 네 글자로 뭐다? 고율 분리 4%짜리. 땅은 과세를 안 해요. 자, 확인 예제 한번 풀어보세요. 확인 예제. 자, 일반 별장 X. 왜 X예요? 4%, 4%짜리 X. 그 다음 2번은 뭐다? 농지인데 사회복지 사업자. 투기 목적이 아니죠? 복지 목적이니까 분리과세. 그러니까 재산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농지.
농민에게 과세하면 안 되죠. 복지 목적. 그 다음 건축물은 무조건 X. XX죠? 자, 그 다음 5번은 허가등을 받아야 할 건축 허가등을 받지 않았다. 무허가는 무조건 이거는 나대지로 봐서 무슨 합산? 종합합산. 종합합산은 종부세 대상이죠? 답이 몇 번? 5번. 그래서 재산세에서 출제가 안 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출제가 된다고요. 무허가 건축물의 토지는 뭐다? 종합합산. 투기 목적으로 봐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납세의무자 별 하나 딱 붙이고, 자, 지금부터 이제 납세의무자로 들어가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주택. 자, 여기 집중하세요. 납세의무자. 뭘로 따진다? 공시가격. 공시가격.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합쳐서 얼마를 넘어가는 자? 6억 초과하는 자. 6억 초과예요. 무슨 가격? 공시가격. 이 공시가격은 뭐다? 개인별 합산한 거예요. 울릉도에도 주택이 있고 일산에도 주택이 있으면 개인별로 합친다고요. 그래서 6억 초과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토지. 자, 종합합산은 숫자만 달라. 얼마? 5억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은 얼마? 80억 초과. 그래서 가장 종부세를 할 때 중요한 숫자 세 가지네요. 종합합산은 5억 초과, 별도는 사업자죠? 80억 초과. 뒤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박스에 나왔네. 거기 285초. 종합합산은 5억 초과. 거기 박스에 별도 합산은 80억 초과. 숫자 3개.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주택에 1세대 1주택. 가족 중에 집이 하나야.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초과예요? 9억 초과. 가족 중에 집이 하나다. 근데 이거는 무슨 명의로 돼 있는 거야? 단독 명의. 단독 소유자는 9억 초과할 때 낸다고. 그럼 가족 중에 집이 여러 개 있다. 또는 가족 중에 집이 하나다. 공동 명의자는 개인별로 6억 초과예요.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그러나 9억은 어떨 때만 쓴다? 가족 중에 집이 하나인데 무슨 명의? 단독 명의. 집이 하나인데 공동 명의자는 얼마까지만 세금이 없어요? 개인별로 6억.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12억이야. 집 하나가 있다고요.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합니다. 공동 소유 50대 50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갑과 을은 공시가격 12억짜리 집 하나 갖고 있어요. 지분 비율이 동일하다 가정하면 종부세 있다 없다? 이거 두 번 출제되는 거야. 개인별로 따지죠? 개인별로 얼마? 6억. 딱 6억은 없잖아. 그래서 공동 소유자는 얼마까지는 종부세가 없다?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와요. 이유는 개인별로 따지므로. 세대별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개인별로. 그 다음 옆집은 갑돌이 단독 소유야. 12억. 단독 소유라고요. 종부세 있다 없다? 6억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6억을 빼죠? 그럼 얼마 나와? 6억. 6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과세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이 6억을 빼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쪽은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없고 이쪽은 원칙은 6억에 대해서는 과세하죠. 형평이 안 맞잖아요. 같은 집 하나인데. 그래서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추가 공제를 12억에서 얼마를 먼저 빼? 3억을 이렇게 빼주는 거야. 그러면은 6억이 아니라 얼마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3억. 그래서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는 결국은 뭐다? 9억까지는 종부세가 없어요. 그래도 3억이 차이 나잖아.
그래도 3억이 차이 나니까 공동 소유자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나중에 무슨 공제를 해준다? 세액 공제를 해줘. 그래서 공동 소유자와 형평성을 맞추는 거예요. 얼마 차이나? 6억 차이 나죠? 무조건 공시가액에서 얼마를 뺀다? 3억. 기초공제예요. 그래도 얼마가 차이나? 3억. 이에는 나중에 어디에서 공제한다?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소유자와 뭐다? 형평성을 맞추는 거라고요. 공동 소유자는 얼마까지는 종부세가 없어? 12억. 그럼 결국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는 얼마까지만 종부세가 없다? 9억. 그럼 차이나는 3억은 나중에 종부세가 나오면 어디서 공제한다? 세액공제. 뒤에서 나와요. 자, 숫자 정리 잘하고요. 자, 가장 중요한 숫자가 3개예요. 6억, 5억, 80억이 꼭 절대로 뒤바뀌면 안 돼요. 왜 여기가 5억이에요? 종합합산 투기 목적이니까 숫자가 제일 낮잖아요. 왜 여기는 80억이야? 사업 목적 재산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숫자 꼭 기억하세요. 자, 기억이 안 날 때는 이거 누구야? 종별이. 종별이잖아. 종별이 오빠 6억짜리 집 샀다. 또는 9억짜리 집 샀어요. 종별이 오빠 6억짜리 집 샀다. 또는 9억 넘어서 집 샀다 이거예요. 종별이 오빠 알아들었나요? 오빠가 뭐야? 5억 초과 80억 초과예요. 이 숫자를 알아야 종부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납세무자가 결정되니까 이제 세금 계산 들어가야죠. 과세 표준 에다 뭐를 곱합니까? 세율. 자, 칠판 봐요. 자, 개인별로 합산하니까 세율은 전부 뭐를 쓸까요? 왜 합산해? 세율을 올리려고. 자, 그럼 기본서 285쪽 나와 있죠? 밑에 285쪽 과세 표준 및 세율 나와 있나요? 자, 칠판 주목하세요. 자, 주택 항상 6억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자, 공시가격을 합칩니다. 개인별로 합쳐요. 합쳐서 얼마를 빼? 6억을 빼요. 왜 6억을 빼요? 이거 6억을 뺀다고요. 그래야 초과가 남죠? 6억을 빼. 그리고 반드시 여기 뭐가 붙어야 된다? 재산세든 종합부동산세든 뭐 물어볼 때? 과세 표준 물어볼 때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다. 뭐 물어볼 때는 과세 표준 물어볼 때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비율을 써서 공시 가격을 낮춰주겠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개인별로 10억이야. 10억이라고요. 개인별로 얼마를 빼? 6억. 그럼 6억을 빼면 얼마가 나와? 4억. 그럼 여기에다가 바로 세율을 곱하면 세금 폭탄이라고요. 몇 프로 법 개정됐어요? 85%. 매년 이제 5%씩 인상합니다. 작년에는 80%였어요. 5%. 그럼 내년에는 이제 90%. 그래서 95% 이제 100%까지 갑니다. 이제 4년 지나면. 그러면 결국 뭐야? 4억 갖고 바로 세율을 곱해. 그래서 종부세는 계속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현재 올해 법 바뀐 거는 몇 프로다? 85%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4억에 85% 얼마예요 그럼? 4, 5, 20, 4, 8, 30 얼마? 4억 안 되죠? 잠깐만 4억 안 돼. 됐어요. 잠깐 계산 못해서 4억이 안 된다 때 내려간다고요. 85%. 잠깐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는 얼마를 빼면 돼? 9억을 빼면 되죠. 원리는 똑같아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6억을 빼고 1주택 단독 소유자는 얼마를 뺀다? 9억. 그 얘기잖아요. 285. 단독 소유 나와 있죠? 그래서 3억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다. 결국 단독 소유자는 얼마를 뺀다? 9억을 뺀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리고 반드시 옆에 뭐가 나온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현행 시행되는 거는 몇 프로로 법이 바뀌었다? 85%. 80%는 작년 답이에요. 85%로 바뀌었다. 자, 넘어가죠. 그래서 정리됐네. 꼭대기. 자, 주택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얼마를 뺀다? 6억. 다주택자 공동소유자죠? 몇 프로? 80%가 꼭 붙어야 돼. 그 다음 단독소유자 1주택자는 9억을 빼는 거예요. 결론은 9억을 빼고 옆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게 현행은 올해까지는 85%예요. 내년 시험 볼 분은 이제 90%야. 이제 내년까지 가지 마세요. 내년 시험 볼 분은 90%, 내후년까지 갈 때는 95%예요. 이거는 미래를 내다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 토지. 자, 칠판 봐요. 자, 토지는 똑같아요. 원리가 숫자만 다르잖아요. 자, 주목. 종합합산은 얼마를 빼면 돼? 5억. 별도합산은 얼마를 빼면 돼? 80억. 똑같아요. 주택만 정리되면 두 가지는 숫자만 바뀐다고요.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전부 몇 프로다? 85. 여기는 얼마를 빼면 된다? 5억. 별도는 얼마를 빼면 된다? 80억을 빼고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까만 것만 봐요. 286 종합합산 얼마를 빼? 5억. 5억. 옆에 85% 붙어야죠. 자, 오른쪽 별도. 자, 별도는 얼마를 빼? 80억. 80억을 빼죠. 반드시 옆에 8글자로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거 개정법이에요. 85% 무조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개정법은. 자, 그 다음 세율. 자, 7번 세율은 전부 합산했죠. 비례세율을 쓰는 게 아니라 누진세율. 자, 이 주택은 두 가지로 법이 바뀌었어요. 주택. 자, 오른쪽 잘 봐요. 세율 별 딱 붙여. 이것도 개정법이에요. 1번 세율. 세율 나와 있죠. 자, 세율은 어떻게 바뀌었다? 다음과 같이 납세모자가 소유한 밑줄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바뀌었어요. 주택 수에 따라 어떻게 한다?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부세액으로 한다. 그래서 주택은 누진세율인데 뭐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주택 수에 따라. 자, 기억 2주택 이상. 집이 2개 이상이에요. 이거 개인별로 따지는 거예요. 2주택 이상은 최저 0.5에서 최대 몇 프로로 바뀌었다? 마지막 것만 알면 돼. 1000분의 2.7. 2.7% 이렇게 바뀌었어요. 중요한 것도 5단계가 아니라 6단계로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6단계다. 칸이 6개 아니에요? 항상 처음과 끝만 암기하면 돼요. 3억 원 이하는 1000분의 5. 띄고 94억 초과는 뭐다? 1000분의 27. 2.7% 최대. 높잖아요. 종부세는. 몇 주택 이하? 2주택 이하. 집 2개 이하는 2개를 포함해요. 단 어디에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은 제외.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정대상 주역의 2주택은 밑으로 내려간다고요. 밑으로.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다? 3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이죠? 그리고 뭐도 포함한다? 과로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밑으로 내려와요. 투기 목적이니까. 자, 최저 몇 프로? 최저 3억 원 이하는 0.6%. 뛰고 최대 94억 초과할 때는 몇 프로? 3.2. 몇 단계? 역시 6단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거 개정법에.
그럼 집 하나면 어디로 가? 하나면 위로. 집 두 개면 위로. 단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밑으로 떨어져요. 집 두 개가 알아들었나요? 개인별로 따진다. 반드시 이거 암기해야 돼요. 이것만 왜요? 2주택. 이거 숫자가 이거잖아. 5257래 이거. 527이야 숫자가. 5157래 이렇게. 527이라고 숫자가. 이것만이라도 외우라고요. 기억. 527. 5157래. 밑에는 뭐다? 숫자가 63이야. 1000분의 6에서 마지막 32. 527만 정리하세요. 최저 0.5%, 최대 뭐다? 2.7%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 밑에는 최저 0.6, 최대 뭐다? 3.2. 1000분의 32. 자, 기억만이라도 외우라고요. 넘어가죠. 넘어갔어요?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세율을 곱하면은 뭐가 나와? 종부세가 나오겠죠? 종부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거는 진짜 종부세가 아니라 짜가 종부세예요. 전체 종부세가 나오면 반드시 뭐를 빼줘야 돼?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그래야 진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온다. 잘 들어요. 전체 종부세에서 뭐를 빼준다?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해야 진짜가 나와요. 그래서 288 이중과세 공제 꼭대기.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어떻게 한다? 이를 공제한다. A만 알면 돼. 기초는. 꼭대기.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전체 종부세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이유는 이중과세액을 공제한다. 이중과세다 이거지. 유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빼버리는 거예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이해를 하면 돼. 자, 공시 가격이 20억이야. 그럼 시군에서 1차적으로 뭐를 냈어요? 재산세는 전체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재산세는 전체에 대해서 20억 재산세 부과했죠? 근데 6억을 빼면은 얼마가 나와요? 6억을 빼면 얼마 나와? 좋아, 이렇게 자, 20억이다. 1차적으로 전체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했죠? 이 숫자가 많아. 10억이라 그래. 그럼 6억을 빼. 그럼 얼마 남아? 4억 남잖아. 이 4억에 대해서는 다시 뭐를 부과했어요? 종부세를 부과하잖아. 그럼 4억은 중복됐죠? 재산세 이미 납부했잖아요. 그럼 이중과세다 이거지. 그래서 유언 소지가 있으므로 전체 종부세에서 4억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그럼 전체 종부세를 계산하니까 200만 원이야. 그럼 재산세 4억 부분 이미 낸 거죠? 50만 원이라 가정하면 200만 원에서 얼마를 빼주라? 50만 원. 그럼 종부세는 얼마가 된다? 150. 그 뜻이에요. 이중과세다 이거지. 그래서 6억은 겹쳤으므로. 됐죠? 자, 그 다음 3번. 자, 밑으로 내려와 288. 3번. 별 하나 딱 붙여. 자, 3번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이거 개정법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여기 봐. 단독 소유자죠. 집 하나. 자, 공동 소유자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뭐를 공제한다? 세액공제. 누구만? 1주택자만. 이거의 세액공제? 세액공제. 그래서 세액공제는 두 가지가 있어. 연령별 공제와 장기보유 뭐다? 기간별 공제로 나눕니다. 그래서 거기 그렇게 찍혀 있잖아요.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중복 적용 가능하다고요? 됐어요? 자, 그럼 알아야 될 거는 연령별 공제는 만 몇 세 이상? 60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이에요. 60세 이상에 60세 이상. 그래서 5년 단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공제 많이 해주죠. 그래서 10%, 5살 단위에 따라 20%, 그래서 최대 몇 프로까지 해준다? 30%. 이렇게 박스 별 하나 딱 붙이고 60세 이상 60세 미만은 1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30%. 딱 세 가지예요. 그래서 5살 단위로 10, 20, 30이에요. 60세 이상 65세 미만. 지난주에 아파트 입대 하는데 우리 아파트가 입주 아파트 부실 아파트잖아요. 바빠. 부실 아파트 입주해. 근데 어떤 분이 통장을 뽑더라고요. 하니까 통장 출마자가 5명이야. 어? 통장 출마자. 통장 있죠 아파트에? 근데 난 어떤 분이 마음에 드냐면 이력서 다 받아요. 경찰로 이제 올 8월 달에 은퇴한대. 경찰. 안 잘리고 끝까지 버텼잖아.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는 거야. 경쟁률이 5명이에요. 그것도 막 선거해요. 통장 되려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 앞에도 전화 왔어요. 일하고 싶다고. 근데 누구 뽑을지 모르겠더라고. 잘못 뽑다가 욕 바가지로 먹겠어. 그래서 주민투표하기로 했어요. 막 30대도 통장 나와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딱 세대별제 그 연령층대로 한 명씩 다 나왔어요. 그래서 난처하더라고요. 누구 뽑기가. 그래서 그분이 지금 올 8월 달에 정년퇴직하니까 그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계급도 높아요. 알아들었나요? 어디 근무한다. 계급도 높아. 대단한 거예요. 뇌물 안 먹고 끝까지 버텼잖아요. 그죠? 아주 존경스럽더라고요. 우리 사촌 형도 경찰이었잖아. 40대 딸려서 뇌물 먹어서. 자, 그 다음. 존경스러워. 자, 그 다음 밑에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별 하나 딱 붙여. 니은은 개정법. 법 바뀌었어요. 이것도 몇 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이에요. 5년 단위로 달라져. 10% 없어.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은 40%. 포인트는 뭐다? 이번에 신설된 게 15년이 추가됐다고요. 15년 이상은 몇 프로 해준다? 50%. 오른쪽. 그래서 작년까지는 20 또는 40이었죠? 무조건 출제. 15년 이상은 최대 몇 프로까지 해준다? 50%까지. 법 바뀌었어요. 그래서 50% 옆에 적으라고요. 개정법. 그럼 여기 보세요. 중요한 거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잘 들어요. 중복 적용하되. 그럼 잘 봐요. 나이가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50%죠? 중복 적용하되 한도가 있어. 한도는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이면 80이 아니라 한도는 몇 프로까지만 공제해 준다? 70이에요. 이럴 때 80 하면 안 돼요. 한도가 있어. 책에는 없지만 있어요. 한도가 나와 있네요. 그죠? 한도는 70이라고요. 그래서 어디 나와 있어요? 네, 거기 찾아봐요. 나와 있어요. 3번에 288에 가운데 공제율 합계는 100분의 70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반드시 앞에 이번 이것도 개정법이에요. 뭐가 붙어야 돼? 100분의 70 범위에서만.
그냥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뭐다? 100분의 70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아직도 못 찾네요. 288 3번. 찾았어요? 됐네. 자, 중요한 거는 칠판 봐요. 연령별 공제와 기간별 공제는 누구만 해준다?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만 해줘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토지는 절대로 안 해줘요.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만 해주는 거다. 그래서 세 번 출제된 게 토지예요. 토지는 연령별 공제와 기간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토지는 무조건 안 해줘요. 1주택자만 해준다고요. 이거 숫자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이거 60세 이상은 운동을 많이 합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헉헉헉헉거리잖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목이 마렵네요. 슈퍼에 오이 사러 갑시다. 이렇게 숫자 배열. 그래서 50%는 개정법. 60세 이상 하나 둘 셋 알아들었나요? 목이 마려워. 오이 사러 가자. 숫자 단 15년 이상은 몇 프로로 최대해준다? 50. 하나 둘 셋 오이 사러 가자. 숫자 배열. 자, 그 다음 4번 세부담 상한도 개정법. 세부담 상한도 개정법이에요. 나와 있어요? 세부담 상한. 자, 주택이 법 바뀌었네요. 바뀌었죠? 자, 포인트는 뭐다? 쭉 이제 굉장히 쭉 나왔잖아요.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2주택 이하는 100분의 150 작년 대비 2주택 이하예요. 단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은 제외합니다. 그럼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은 몇 프로로 간다? 200%로 가. 200%.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3주택은 몇 프로? 300%.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주택은 그래서 2주택 이하 조정 지역이 아니라면 작년 대비 해당된 연도는 100분의 150이에요. 단 2주택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100분의 200. 그럼 3주택 이상. 이 3주택 이상은 조정 대상 지역을 포함해서 3주택 이상은 300%. 이거 정리 잘해야 돼요. 그냥 2주택은 100분의 150.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100분의 200, 200%. 3주택 이상은 어디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100분의 300. 조정지역 대상도 100분의 300. 그래서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 100분의 150. 조정 대상 지역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100분의 150을 안 써요. 2주택은 100분의 200. 3주택은 100분의 300. 이렇게 세 가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뭐가 끝났어요? 주택. 주택. 자, 그럼 토지는 숫자만 바뀐다고 그랬죠? 자,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이거 토지잖아. 누진세율에 누진세율. 여기에서 이제 바뀐 거는 종합이 바뀌었어. 1% 누진세율 2%로 상향 조정됐어요. 그냥 넘기면 자, 오늘 개정법이 엄청 나오네. 291쪽. 자, 종합합산 개정법 옆에 딱 적어요. 개정법. 이거 개정법이에요. 자, 세율 15억 이하는 1000분의 10 1% 퍼센트로 적어요. 1% 띄고 40억 초과는 3%. 법이 바뀌었다고요. 작년이랑. 이거 개정법 2019년 1월 1일 날 시행된다 그랬죠? 그럼 종합합산은 과세표준에 따라 숫자 배열이 어떻게 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에요. 1 2 3. 몇 단계로 돼 있다? 3단계. 올라갔어요. 작년보다. 나대지들 갖고 있으면 세율이 높아요.
하나 둘 셋.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하나 둘 셋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도 거래가액에 따라 하나 둘 셋이죠. 그리고 종부세도 토지인데 무슨 합산? 종합합산 따질 때도 과세 표준에 따라 하나 둘 셋이에요. 자, 그 다음 별도는 누진세율이고 3단계만 알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중과세. 자, 비과세도 준용하는 거고. 자, 292쪽 결론. 자, 다른 거 다 필요. 나머지는 원리가 똑같아요. 박스만 별 하나 딱 붙여요. 292쪽 박스만 별 하나 딱 붙여요. 뭐 위주로 공부한다? 주택분. 밑에 박스 주택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종합이나 별도는 복습하면 된다고요. 납세무자 얼마 넘어갈 때 6억 초과 며칠 걷고 292 됐어요?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6억 초과예요. 다주택자 공동소유자 과세표준은 반드시 6억을 빼고 몇 프로가 붙어야 돼? 85%.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붙어야죠. 그러나 두 번째 점 1세대 1주택자는 3억을 뺍니다. 6억을 빼. 그럼 결국 얼마 빼는 거야? 9억을 뺍니다. 자, 6억에다가 앞에 또 3억을 빼요. 3억이 빠졌어요. 책이.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초공제 3억을 먼저 빼요. 6억 앞에 빼기 3억이라고 적으라고요. 빠졌네. 제일 밑에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에서 먼저 얼마 빼? 3억을 빼고 6억을 빼는 거예요. 9억을 빼는다고 그랬죠.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85%. 3억 적었어요. 6억 앞에. 자, 그 다음 세율. 자, 올라가요. 세율 법 바뀌었어요. 이거. 자, 2주택 이하만 외우라 그랬죠. 5157내 527 옆에 몇 단계로 바뀌었다? 6단계. 2.7% 옆에 6단계. 나머지는 다 3단계고 단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은 0.6에서 3.2예요. 이것도 옆에 적어요. 6단계. 그래서 주택은 6단계예요. 둘 다. 그러나 토지는 3단계 3단계고 그 다음 이중과세 공제 나와 있죠. 뭐를 빼준다? 주택분 재산세. 이걸 빼야 이중과세가 안 되는 거죠. 주택분 재산세를 뺀다고요. 자, 세액공제 60세 이상 하나 둘 셋 맞죠? 5년 이상 20, 40, 50%의 동그라미 개정법 50%. 50% 있잖아요. 몇 년 이상 보유할 때? 15년 이상. 그 세부담 상한도 개정법이죠. 2주택 이하는 150. 그러나 조정자가 들어가면 200, 300으로 바뀌어요. 2주택 이하는 150. 조정이 들어가면 2주택자는 200. 3주택자는 300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나머지는 다 150이고. 자, 그 다음 넘어가요. 자, 마무리 짓고 끝내자고요. 자, 294쪽 294. 자, 꼭대기 봤어요. 납세 절차. 자,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리고 2번 앞에서 다 정리 다 한 거예요. 총론에서 납세지는 항상 국세는 뭐다? 주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것만 알면 되고 주소지. 자, 그 다음 오른쪽 납세 절차 아까 다 설명했죠. 원칙은 뭐다? 부가징수. 고지서가 날라온다. 그럼 납기는 언제예요? 겨울 12월 1일부터 15일 한 달 하면 안 돼요. 항상 보유세는 납기가 보름입니다. 니은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하더라도 납기는 똑같고 그 니은 고지서는 납기 개시 재산세와 똑같이 며칠 이내 날라온다? 5일. 5일. 2번 내려와서 예외는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죠. 그러나 납기는 똑같아요. 항상 납기는 12월 1일부터 15일 말일 하면 안 돼요. 자, 넘어가죠. 자, 296쪽. 자, 03번 별 하나 딱 붙이고 개정법이에요.
물납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분할납부. 설명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죠? 올해부터는 종부세가 많이 나오므로 요건이 500이 아니라 얼마 초과? 250초과. 그리고 분납기간은 2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로 바뀌었다? 6개월. 6개월로 바뀌었어요. 무조건 출제. 재산세와 헷갈리지 말자. 그리고 부가세. 종부세에 부가적으로 따라다니는 세금은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세금의 이름, 세목이 뭐다?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20% 붙여서 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끝. 자, 한 장짜리 한번 봐요. 자, 한 장짜리로 정리 좀 하자고요. 한 장짜리. 자, 여기 칠판 내용을 프린트로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은 1시 20분에 수업 끝낼게요. 1시 20분. 반 안 넘어요. 어떨 때는 10분 일찍 끝날 때고 있고 어떤 때는 좀 10분 연장할 수도 있어요. 자, 종부세. 자, 과세대상 납세무자. 프린트 봤어요? 칠판 내용을 이거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과세대상은 주택, 토지. 주택 중에 뭐는 제외된다? 별장. 그리고 주택 이외에 뭐도 제외된다? 건축물. 그리고 토지는 1번, 2번으로 가죠. 뭐는 제외된다? 3번 분리. 분리는 제외돼요. 자, 오른쪽 납세무자. 주택은 얼마 초과? 6억 초과. 단 1주택자는 얼마 초과? 9억 초과. 지금 막 하고 있잖아. 오늘 프린트는 인간적으로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못 찾아갖고 뭐를 아이고 또 옆으로 가는 프린트를 내놓고 지금 이거를 보고 있네.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라. 오늘 프린트가 이거 아니에요? 말귀를 좀 알아들어. 혼자 하고 있네. 제발 그러지 마라. 이거는 오늘 프린트. 이거는 옛날 프린트. 나 잔소리 안 하려고 그러는데 5명이 지금 못 쫓아와. 옛날 프린트를 보고 방황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혼자 딱딱 보는 거예요. 자, 찾았어요. 오늘 간신히 찾았네 지금. 찾았죠? 자, 종합은 5억 초과, 별도는 80억 초과. 정리됐어요? 자, 다음 과세표준 및 세율. 자, 과세표준은 포인트가 뭐다?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붙어야 돼요. 몇 프로? 85. 토지는 몇 프로? 85. 5억을 빼고 80억을 빼잖아요. 그래서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 1번, 2번, 3번은 반드시 뭐가 붙어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 된다고요. 자, 세율. 자, 이 종부세는 투기 목적이죠? 탄력세율 안 써. 중과세율 없어요. 표준세율만 쓴다고요. 초과누진만. 탄력세율 안 써요. 종부세는. 중과세율 없다고요. 세율이 높기 때문에. 자, 주택 나왔다. 2주택 이상은. 2주택 527 몇 단계? 6단계 개정법. 그리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이 들어갈 때는 뭐다? 0.6에서 3.2 632예요. 역시 몇 단계? 6단계. 6단계. 그리고 토지는 3단계 3단계죠. 그리고 종합은 법이 바뀌었어요. 하나 둘 셋 1, 2, 3 몇 단계? 3단계. 처음과 끝. 그리고 별도도 역시 3단계. 토지와 토지는 몇 단계다? 3단계 3단계. 주택은 6단계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세율은 개정법이다. 자, 재산세 공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종부세에서 뭐를 뺀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취득세 하면 안 돼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마지막 줄 뭐다? 공제한다. 자, 넘어가죠. 자, 나왔다. 무조건 출제되는 게 또 이겁니다. 이번에 종부세는 두 문제 출제될 수가 있어요. 개정법이 많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무슨 소유? 단독소유. 단독소유죠. 연령별 공제와 기간별 공제가 있다. 연령별 공제는 하나 둘 셋이에요. 60세 이상. 하나 둘 셋 5살 단위로.
그 다음 장기보유 기간별 공제는 개정됐다. 세 가지로 20, 40, 15년 이상은 몇 프로? 50% 개정법. 단 중복이 가능하되 한도가 있죠? 합쳐서 80이 아니라 몇 프로? 70%. 70%가 한도예요. 이렇게 따지면 70세 이상 15년은 80 이렇게 아니라 한도가 70%까지만 해준다고요. 자, 그 다음 2번 혼인했을 때는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 뭔 뜻이다? 5년 동안은 9억까지는 종부세 안 걷겠다 그 뜻이에요. 동거복령하면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 뭔 뜻이다? 9억까지는 종부세 안 걷겠다라는 뜻이에요. 1세대 1주택은 얼마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와요? 9억까지. 자, 세부담 상한 개정법. 2주택 이하는 100분의 150. 그 다음 조정대상 지역이 들어가면 100분의 200 2주택. 그리고 나머지는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은 100분의 300. 자꾸 봐야 돼요. 종합이나 별도는 무조건 뭐다? 100분의 150. 들어보는 걸로 만족하라고요. 자, 부가징수. 원칙은 정부부가. 연체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 그러나 예외는 신고 납부로 가죠. 적게 신고하면 종부세는 뭐도 나올 수 있다? 가산세도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1번, 2번으로 갈 때 납기는 똑같다. 겨울에 내는 거죠. 12월 1일에서 15일. 그 다음 4번 분할납부 개정. 엄청 개정됐네요. 그죠? 500만 원이 아니라 250초가 지금 5번째 하는 거예요. 분납기간은 2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 6개월. 그리고 납세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어디로 간다? 주소지. 그리고 종부세에 부과할 때 따라다니는 세금은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뭐다? 농어촌 특별세. 오늘 종부세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 주 올 때 반드시 프린트 갖고 와야 돼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해설이 들어가고. 그럼 지난주 프린트 봐요. 원래 아침에 푸는 건데. 자, 답만 해설해 드릴게요. 지난주 프린트 없는 분은 같이 보고. 지난주 거. 자, 1번. 이거 등록면허세 지문이죠? 자, 풀어보신 분. 지난주 프린트 문제. 몇 문제예요? 지난주. 8문제예요. 10개예요? 10개구나. 자, 1번. 답이 몇 번? 이거 지난주에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자, 이거는 예? 자, 무슨 등기?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갑이 아니라 을. 답이 2번이에요. 만약에 설정 등기라고 나오면 답이 3번으로 바뀌겠죠? 정답은 2번. 말소 등기는 저당권 설정자가 내는 거죠? 현재 부동산 소유자 을. 갑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그 다음 2번에 틀린 거는 몇 번이다? 3번.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세를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보증금이 들어가면 안 돼요. 보증금은 전세권이에요. 월 임대차 금액. 해설 나와 있어요. 해설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4번. 4번은 틀린 거는 공매. 답이 몇 번? 3번. 공경매는 시가표준액 안 써요. 공경매는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만 씁니다. 시가표준액 안 써요.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에 맞는 것은 몇 번이에요? 보존등기는 8 맞잖아. 원시취득이죠. 1번은 왜 틀렸다? 상속은 3이 아니라 8. 그 다음 3번. 상속 이후의 무상은 증여죠. 35가 아니라 15이에요. 그 다음 4번은 왜 틀렸다? 가저가 경매는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뭐다? 채권금액. 부동산가액 틀렸네. 그리고 5번은 말소등기죠.
말소 등기는 항상 건당 얼마? 6,000원. 그러나 이 지문이 설정 등기라고 나오면 맞는 지문이에요. 말소는 건당 6,000원. 답이 몇 번? 2번밖에 없잖아요. 자, 넘어가죠. 안 풀어보면 힘들어요. 자, 5번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틀린 게 몇 번이에요? 4번 임차권 또 나왔다. 보존금이 나오면 안 되죠.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에 천분의2. 적을 필요 없어요. 해설이 뒤에 다 나와 있어요. 답이 4번. 자, 그 다음 6번에 틀린 것은 전까지 납부했잖아요. 전 등록면허세는 납기가 없죠. 원칙이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불이익을 안 주죠.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한다 틀렸네. 답이 1번이에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한다 틀린 거예요. 전까지 납부만 하라. 자, 다음 7번 오늘 배웠네. 자, 몇 번이에요 답이? 2번. 항상 세금은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하죠. 답이 2번. 자, 그 다음 8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전답과 수원 농지죠. 투기 목적이잖아. 종합합산. 8번의 답은 1번이에요. 자, 집에서 다 이거 복습한 거잖아요. 그죠? 오늘 집에 가서 식사하고 10분만 문제 딱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자, 9번. 옳은 거 몇 번? 5번이에요. 1번은 왜 틀렸다? 터미널. 염전과 터미널은 생산 공급. 별도 틀렸네. 분리지. 그 다음 2번은 뭐다? 무허가 건축물의 땅은 투기 목적 종합합산. 분리 틀렸네. 그 다음 3번은 공장용지죠. 군. 별도가 아니라 분리과세지. 그 다음 종중도 무조건보다 분리과세지. 그럼 정답은 5번이에요. 이번에 출제되는 거 2% 미달. 바닥면적을 물어보나요? 제외를 물어보나요? 바닥면적. 바닥면적을 물어보니까 별도 합산 맞네. 그러나 바닥면적 제외를 물어보면 종합합산이에요. 자, 10번. 몇 번이에요 답이? 5번. 공유잖아. 공유. 공유는 무조건보다 지분권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어쩌고 저쩌고 틀렸죠? 1인. 자, 1번은 맞죠? 과세 기준일 현재로 판단하고. 2번.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그러면 있다. 어떨 때?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럴 때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다음 3번. 사용자를 납세무자라는 경우가 있다. 어떨 때? 귀속이 불분명할 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복습하는 거예요. 자, 4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4번이잖아. 과세권자, 지방자치단체, 엔드, 연부, 엔드, 무상. 동시 충족됐죠? 이럴 때는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매수계약자. 매도하면 큰일 나요. 정답이 몇 번? 5번. 그래서 자, 주목하세요. 자, 오늘부터 국세로 들어갔어요. 오늘 문제 몇 문제예요? 숙제 몇 문제? 복습용. 예? 6문제 6문제 반드시 다음 주에 갖고 와야 돼요. 수업 시작 전에 복습한다고요. 제가 일찍 와서 저기 지켜볼 거예요. 프린트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나. 자, 그건 신경 쓰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